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링 파트너 K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땡스기빙 때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때 아마존 판매 잘 하셨나요? 자, 이번에 저희는 굉장히 A 코스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이제 광고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찾고 제품을 어떻게 런칭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요. 사실은 아마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 광고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토 광고로도 어떻게 효율을 잘 뽑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오토 광고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제품은 광고 효율이 이렇게 낮은데 저 상대방 경쟁사들은 광고 효율이 그렇게 좋은지, 오늘은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좀 화면 강의를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화면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저희 캠페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캠페인은 한 개의 광고를 생성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기 밑으로 중간으로 내려오면은 그룹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이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십 개의 캠페인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묶은 게 그룹이고요. 이런 그룹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평일날 켜지는 거, 이거는 주말에 켜지는 거, 그리고 또 이거는 땡스기빙 때 켜지는 거,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켜지는 거와 같은 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룹들을 한 개 묶어서 관리하는 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광고의 기본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광고, 즉 오토 광고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토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오늘 오토 광고니까 오토, 예를 들면 오늘 날짜, 또는 어떠한 광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선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별 예산을 적게 되는데요. 일별 예산이 10불이면 10불, 또 20불이면 20불, 25불이면 25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생성할 광고는 자동 광고, 즉 자동 타겟팅 광고니까요. 자동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수동할 때는 수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일별 예산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일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100불을 설정을 해놨죠? 이렇게 100불을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일반적인 사장님들이 곱하기 여기다가 30을 때려서 한 달에 내가 3,000불을 광고로 쓰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이 금액에는 마지노선입니다. 선이라는 금액인 겁니다. 광고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은 일별 예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CPC라는 광고 단가, 즉 클릭 펄 코스트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아마존 광고는 CPC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CPC 형태는 뭐냐면 수백 명의 셀러들이 클릭 펄 코스트를 놓고 경매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A 사장님은 0.5불을, 그리고 B 사장님은 0.7불을, 그리고 C 사장님은 1.0불을, D 사장님은 1.1불을 이렇게 놓았다면 이 D 사장님이 광고가 다 돌아갈 때까지 C 사장님이 안 돌아가다가 다 돌아오고 나면 C 사장님이 돌아가고, 다 돌아간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일별 예산입니다. 이 사장님이 100불의 예산을 다 쓸 때까지 내 광고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B 사장님은 언제 돌아갈까요? B 사장님은 C 사장님이 다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하루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일별 예산이라는 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D, C, A라는 사장님이 끝나야, 그래야 A라는 사장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A라는 사장님이 일별 예산을 1,000불로 잡아놨어요. 1,000불인데 0.5불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광고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별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밑에 좀 이따 코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르시고 나면 이제 바로 밑에 캠페인 입찰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캠페인 입찰 전략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낮춤만, 높임 낮춤만, 고정 입찰가가 존재합니다. 고정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클릭당 내가 1불로 쓸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얼마 가격을 쓰건 상관없이 나는 1불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고정 입찰 금액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낮춤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낮춤만은 나는 10불로 한 번 클릭당 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경쟁사들은 뭐 한 번 클릭당 3불? 한 번 클릭당 막 2불 이래요. 그러면 내가 너무 높게 쓴 거죠? 그럼 내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이 아마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내 걸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경매 방식을 통해서 경쟁 정도를 보고 내 걸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으로는 높임 낮춤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에 5불짜리 광고를 한 번 클릭당 5불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7불, 다른 사람이 3불에 놨어요. 높임 낮춤만은 자, 이 사람이 7불에 돌릴 때는 내게 원래는 안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보시면 100%를 더 할 수 있게 해준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5불짜리를 이렇게 100% 더 써주시면 우리가 10불까지 최대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얘가 7불이니까 우리가 한 8불쯤으로 아마존이 우리 걸 광고 단가를 높여서 이사장님 광고 단가가 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께 광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임 낮춤만을 하실 거면 바로 이 일별 예산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돌아가는 가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화끈하게 돌리고 싶을 때는 높임 낮춤만, 좀 방어적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낮춤만, 그리고 고정 입찰가는 언제 쓰는 거냐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써야지, 애들의 입찰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바로 고정 입찰 금액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광고 그룹을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을 추가하시면 그 상품이 이 광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한 번 클릭당 얼마를 입력할 거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클릭당 나는 1불을 입력할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를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바로 이런 권장 입찰 금액제라는 게 있죠. 권장 입찰. 자, 권장 입찰 금액이 얘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2불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이 우리한테 미리 제시해주는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냐면 너가 요 정도 한번 클릭당 코스트 CPC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네가 광고가 제대로 돌아갈 거야. 한마디로 네 일별 예산대로 네가 광고가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시장에서 돌려야 평균적으로 네가 광고가 효율이 좀 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광고가 아예 안 돌아가는 날도 있고 광고가 돌아가는 날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절 입찰 금액으로 저는 처음에 돌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광고를 돌리고 좀 더 좀 우리 광고 효율을 좋게 만드냐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본 입찰 설정을 통해서 광고를 돌리시고 한 1주 또는 2주 후에 타겟팅 그룹별 입찰 설정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나중에 캠페인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근접 매칭부터 시작해서 다 가격대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1.82불을 때려버리는 순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접 매칭이랑 대략적 매칭, 그리고 대체 상품, 보완 상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타겟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광고를 써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효율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근접 매칭일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내 제품을 50번 클릭하고 나니까 총 한 20번 정도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대략적 매칭에서는 50번을 클릭했는데 구매를 한두 개밖에 안 한 거예요. 한두 개밖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광고 단가를 낮추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걸 좀 낮춰서 이것들을 보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클릭해서 꺼버리세요. 대략적 매칭은 우리 상품이랑 안 맞는다는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언제 정확해지냐면 적어도 2주 정도는 돌려야지, 2주 정도는 손해를 봐야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근접 매칭이 좀 안 맞았어. 그럼 근접 매칭도 꺼버리세요. 이것도 꺼버리고 대체 상품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온 놈들은 내비두고 안 나온 놈들은 죽여버리고, 그게 뭐다? 상품을 최적화해서 광고 최적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배기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것도 좋지만 바로 제외 타겟팅이라는 겁니다. 대략적 매칭에도 있을 거고 이제 근접 매칭에도 존재하겠지만 각각의 상품마다 근접 매칭에 사용된 단어들이 존재할 거고 대략적 매칭에 사용된 단어들이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근접 매칭에는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판다고 했을 때 아이폰
케이스라는 게 근접 매칭이 될 거고, 아이폰 케이스를 팔 때 우리는 뭐 leather iPhone case for 뭐 아이폰 뭐 11 뭐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디테일한 단어죠.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한 단어들은 보통은 대략적 매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들이 막 수백 개가 존재할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잘 나오는 놈들이 있고 잘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대략적 매칭을 꺼줘도 되고 이렇게 꺼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꺼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범위라는 게 존재할 거라고요. 키워드가 막 100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광고를 했는데 진짜 효율이 안 나온 놈이 한두 놈씩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놈들을 이거 전체적으로 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이거를 꺼서 무시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A급들은 여기다가 제외 타겟팅이라는 걸 통해서, 자, 이 타겟팅에서는 진짜 10번을 클릭해도 아무도 구매를 안 하네? 그럼 여기다 입력해서 이거에선 광고가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외 타겟팅과 제외 프로덕트를 여기 밑에까지 본 거예요. 상품들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광고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여러 개를 런칭할 거 아니에요. A, B, C라는 상품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제품들을 런칭할 때는 좀 고급화를 한 제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하나 팔아도 내 거는 뭐 5불짜리 10불짜리가 아니라 막 200불짜리 신발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프로덕트 밑에 뜨게 되는 키워드들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존재해서 프로덕트 타겟팅 광고가 존재할 거지 않습니까? 존재하면 이 밑에, 예를 들면 우리가 5불짜리 신발 밑에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200불짜리 제품을 보고 클릭해서 구매해서 들어올 거냐는 말이에요. 절대 안 들어와요. 5불짜리를 클릭한 사람들은 200불짜리 신발을 안 삽니다. 이거는 뭐 거의 완전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미리 광고 효율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알아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오토 광고에 대해서 같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이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광고의 효율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제일 기초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내가 그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광고도 언젠가는 좋은 광고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진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글로벌 셀러들이 아마존을 점령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